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심토크 정말 기대 많이 하시고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시저의 규칙과 균형 그리고 파란파도에 또 그 외에 아주 굵직한 작품들을 써주신 우리 유준재 작가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셔서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유 작가님, 제가 이렇게 유 작가님 뵙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했던 이유가 예. 다른 거보다 유 작가님 작품 세계가 이제 상당히 여타의 그림책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우선 아이고 이번 코로나 이런 전국이 이제 작년부터 이어졌잖아요. 예. 우리 유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작년에 사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하셨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그렇게 큰 변화를 겪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밖에를 자주 안 나가는 편이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일상은 거의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변화가 있다면은 집에서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 네, 제 딸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집에만 있으니까 뭐 제가 집에서 요리하는 게 요리는 많이 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유 작가님께서 직접 요리를 해서 따님을 아마 남자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그림책 작가분들은 아마 저랑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집안일과 그거를 작가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진짜요? 보통 그림책 작가라고 하시는 남자분들은 이건 뭐 남녀를 떠나서 남자분들은 이제 와이프분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집안일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딸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전업 작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전업 작가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와서 네. 그림책을 만들게 된 계기. 진로를 이제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저는 제가 섬유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섬유미술. 예, 섬유미술 뭐 전공을 하고 패션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뭐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아르바이트 일처럼 처음 일을 시작한 게 이제 일러스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연히 졸업 작품을 준비할 때쯤에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일러스트 일 뭐 그림책 작업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네, 꿈에도 모르다가 이제 패션 회사에서 취직도 했고 하면서 이제 일을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투잡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보다는 그러니까 패션 회사 쪽 일보다는 일러스트 일 쪽이 제가 조금 뭐 마음이 더 갔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감하게 패션 일을 접고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그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내 작품을 내자라고 한 게 이제 2011년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림책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일러스트 일을 이제 접하게 돼갖고 일을 받아서 하다가 이제 관심이 당연히 출판 미술 일을 조금씩 받아서 하다 보니 그림책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림책은 아이들이 보는 거지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선배 작업실에 한번 놀러 갔어요. 어떤 선배 작업실에 놀러 갔는데 그림책이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거기서 처음 보게 된 게 두 권의 책을 보게 됐어요. 그날 접하게 된 게 버닝엄의 책을 하나 보게 됐고, 존 버닝엄. 예, 존 버닝엄의 아마 그림으로만 된 외서였어요. 그러니까 할퀸이라는 여우가 주인공인 책을 하나 보게 됐고, 그리고 하나는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책을 보게 됐고, 예, 그 두 개를 허심탄에서도 한번 다루셨던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두 권을 보고 정말 머리에 뭘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책이란 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날 그 머리를 강타할 만했네요. 왜냐하면
그림책계에서 존 버닝햄이나 그렇죠. 사노요코는 진짜 예. 엄청난 그걸 예, 그 깊이 있는 책을 예. 접하셨네. 그리고 하나 더 권해주셨던 거는 유리 실레비치의 그 새벽이라는 책을 권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생각하면 아주 불후의 명작들 세 권을 그렇죠. 예. 제가 드리고 예. 싶은 말씀도 그거였는데. 예, 권해주셨죠. 어. 그러니까 그날부로 생각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림책에 대한 게 이거는 충분히 예술적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로 바뀌기 시작한. 어. 그때부터 그림책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작품이 마이볼? 그렇죠. 이제 제가 가져와갖고 이게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예. 처음 만들었던 게 이 마이볼이 원래 요 책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작은 그렇죠. 뺨책이라고 예. 친구들하고 근데 함께. 그렇게 예. 만드신 그 책에 예.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책이 자전적인 어떤 예, 맞습니다. 마이볼. 예. 예. 그 얘기가 녹아져 있는데 예. 자전적이라고 그러면 보통 자기 삶이 녹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 그림책을 만들려고 할 때 지금도 쭉 갖고 있는 생각인데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 네. 그게 그림책에 녹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독립을 할 시기였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보증금을 들고 그때부터 아버지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남자로 처음에 독립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도 일찍 독립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첫 이야기는 내 무뚝뚝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러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게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하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뚝뚝하셨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었고, 예. 그래갖고 이제 야구를 소재로 쓰게 된 건데 그 아버님이 건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축 일을 하셔갖고 제가 집에서 제일 많이 본 아버지의 모습은 청소를 하시는 거 빼고는 항상 제도판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이렇게 생긴 작업대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작업대라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뭘 그리시고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나오면서도 그게 저한테 좀 뭐랄까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은연중에 아버지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었는지 그 고등학교 때 뭐 그럴 때는 설계하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뭐 기계 설계학과 뭐 그런 데를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이볼 책에도 썼듯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게 있었을 거고 제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리는 거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 설계하는 그런 건조한 그림이 아니고 저는 알록달록한 그 예쁜 그림이 좋았었나 봐요. 그리고 마이볼에서 제가 쓴 그 중에 아버지는 삼성 라이온스 팬이었고 그리고 저는 오비베어스 팬이었다라고 네.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비베어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또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이볼에 캐치볼 하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리고 부모한테 자식이 배울 수 있는 거는 부모는 던져주는 사람이고 자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을 제 몫으로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던지고 그렇죠. 부모가 던지고 나서 그 아들 자리 그 딸 자리에 가서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우리 유 작가님이 받으셨는데 예. 받으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도. 근데 받으려고 노력 중이신데 아직 아버님 생존해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그 마이볼을 못 보셨어요. 사실. 예. 그 대신 요 책은 보셨어요. 그렇죠. 이 책은 2004년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4년이라 그러면 그 사이에 아버님께서 작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단행본을 못 본 아버님에 대해서 소회가 좀 남다르겠어요. 근데 요건 보셨으니까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책 갖다 줘 이때 먼저 보시라고 드렸을 때도 아버님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툭 줬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보고. 워낙에 무뚝뚝하시니까 그냥 수고했네 그러고 딱 덮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생각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시지만 네. 혹시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때는 못 들었는데 돌아가실 때 들은 것 같아요. 고마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책 때문에 고마웠다라는 얘기는 모르시겠는데 그 얘기가 마지막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 고마웠다라는 말씀 들었을 때 네. 우리 유 작가님 어떠셨어요? 뭐 그때는 계속 울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게 지금은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죠 뭐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도 썼듯이 그러니까 평범한 나의 아버지에게 쓰는 그림 편지라고 제가 책에 넣었는데 그냥 저희 아버님은 평범했지만 모든 아버지들은 뭐랄까 그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롤모델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족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됐죠.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이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여러 모여서 근데 아버지와 그 자제분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좀 막 이렇게 사셨나 봐.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미안했다, 뭐 아니면 뭐 고마웠다 이런 말을 하고 가면 너무 좋으리 엄만 그걸 안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 중에 당신이 남겨놓은 어떤 편지가 아니라 신문 기사인데 기사에 자식에게 뭐 화해하는 법인가 뭔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오려놓으셨더래요. 예. 근데 이제 남겨진 자식이 유품 정리하다 그걸 본 거죠. 보고 막 펑펑 우는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분이 그걸 스크랩만 해두지 말고 자식 앞에서 그러게, 맞아요. 풀고 가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유 작가님은 아버님께서 그래도 임종하실 때 고마웠다 이 말씀을 하고 가셨다니까 야 이거 너무 유 작가님은 뭐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네요. 참 그러셨겠다. 예.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니까 자꾸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아 참 사람 사는 게 되게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안 알려진 작가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제가 나온 뭐 예를 들어서 기사가 요만큼 나왔다. 뭐 신문에서 조금 다뤘다. 예. 그 나중에 아버님이 제 파일에다가 껴놓으셨더라고요. 못 봤었어요, 저도. 근데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다 오려갖고 스크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거 보고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마이보를 쓸 때는 다 몰랐던 부분이 그 독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10년 지났는데 그 가끔씩 얘기할 때 울컥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림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요. 10년이 예. 지났는데 또 같이 얘기하고 그게 소통할 그림책의 수 있고. 매력이기도 하지만 그 그림책에 담겨 있는 우리 유 작가님의 예. 삶이자 진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하죠. 예. 네. 유 작가님께도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마음이 가는 그런 책이 있을까 또 던져봅니다. 예, 예. 뭐 파란 파도라는 책이 제일 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는 제가 조금 그림책 작가라고 얘기 듣는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좀 허락해줬다 그럴까? 오롯이 창작 작업을 그걸 제가 하려고 서사도 만들고 또 뭐 자료조사도 많이 했고 어떻게 네. 보면 또 은유도 많이 담고 네. 그러려고 했던 책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은 은유와 환유를 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파란 파도를 제가 보면서 야, 이 작가님이 이거를 위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거 기획한 의도가 예. 어디에 있으셔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 좋아하는 거는 네. 아주 미친 듯이 하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뭐 네.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얘기하면은 참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보고 싶은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소설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좋은 예. 소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영화 될 때까지 기다려요. 안 읽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이 책 읽기가 싫어서.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솔직한 표현일 수도 있고 어. 영화는 어떤 감독분이 어떻게 보면 재해석해갖고 예, 이미지화 예, 시켜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이미지화 보는 게 더 그 어. 저한테는 그 어. 뭐랄까 더 좋고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란 파도는 그 제가 본 영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봤던 시 뭐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그 얻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 미술을 쭉 하고 살아오면서 100% 창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의 그렇죠. 기존 것에서 네. 모방이 가능한. 그러니까 제가 습득한 뭐 영화 뭐 그리고 뭐 본 그림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몸 안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섞여서 그게 창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갖고 그러다 보니 뭐 파란 파도 같은 거는 그게 그 은유와 뭐 서사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제 그 몸 안에서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짬뽕되고 다시 나온 작품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준재화 됐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란 말이라는 허상의 예. 주인공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품고 있었던 제 자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주인공에게서 유준재 작가님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 아마 제가 그 아주 이렇게 튼튼하고 그렇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그 말의 그 근육질 막 그런 게 되게 동경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뭔가 그 허상이지만 그러니까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파란 말은 이수성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허상 같은 거에 저희를 대입시켜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파란 말이 유 작가님이 되고 싶은 어떤 자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맞아요.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 파란 파도를 할 그 제가 그 구상할 때 제가 진짜 그 슬럼프랄까? 예.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로 제가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첫 책, 두 번째 책 냈는데 그렇게 큰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 그 나온 책이라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 그 남들이 바라보는 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어갖고 이런 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이 어떤 이야기 흐름, 서사의 전환, 요걸 저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딱 이제 그 서사가 바뀌는 그 변곡점이 어느 날인데 우리 작가님은 어느 날이 아니라 그 변곡점이 만남이에요. 네. 그 혹시 아세요? 그거를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신이 그리고도 모르셨어요? 그 지금 신기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꾸며놓은 다음에 그거를 너무 크게 해석을 하셔갖고 저한테 되돌아올 때, 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는 거. 그 만남이란 거, 그러니까 변곡점이 형성되는 지점을 제가 그 어떻게 파란 파도하고 시절 규칙에서 본다면 파란 파도에서는 소년병사가 병사를 만나는 예. 멈칫하죠. 예. 멈칫. 그 멈칫이라는 게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네. 정체성이 한번 딱 현타가 온다 그렇죠, 그러죠. 이제. 현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장면이고 시절 규칙도 마찬가지로 그 떨어진 알을 보고 멈칫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멈칫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변곡점이라는 거는 뭐 어떤 작가의 작품도 아마 많이 등장을 하지만 제가 만나는 변곡점은 저도 봤을 때 내 자신이구나라는 거를 요즘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놀라는 거. 네, 놀라게 되는 거죠.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본인은 사실 몰랐는데 은연중에 저도 그거를 계속 그렸던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생각하고 그리고 작품 속에 녹였던 네,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만나는 게. 궁금한 거 유준재 작가님 그러고 보면 용기가 대단하세요. 왜요? 보통은 네. 자기를 만나면 도망가거든요. 어. 근데 유 작가님은 자기를 만나는 게 네. 도망가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 나였나? 근데 그거는 아주 선생님이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를 만나야 되는 두려움이 항상 있는데 그게
두려움에서 설레임으로 바꾸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창작의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